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오래 자라 남부러울 것 없는 대형 어학원 1타 강사였습니다. 버는 돈도 쏠쏠했고 어디서나 주목받는 삶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일을 쉬게 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덜컥 옷장사에 뛰어들었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을 날렸고 그 이후로 집안은 얼음장이 됐습니다. 남편과 한 집에 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고 요즘 강의 제안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방관합니다. 밤마다 속이 터져서 피눈물이 나는데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행 디자이너 형상의 자원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사연 듣기만 해도 가슴속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시죠. 하지만 의뢰자님, 밤마다 입을 걷어차면서 남편 원망하고 벽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 삶이 왜 이토록 파란만장하게 꼬였는지, 그리고 왜 화려한 겉모습 뒤에 쓸쓸한 안방을 가져야만 했는지 그 답을 오늘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위로나 미지근한 동정을 바라고 오셨다면 잘못 찾아오셨고, 오늘은 본인 원국이 가진 날 것 그대로의 열기와 온도차를 날카롭게 발란해 드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명리에서 삶의 기륭을 가르는 첫 번째 열쇠는 계절과 절기입니다. 내가 어떤 계절의 온도 속에 태어났는가가 명리 속의 인생의 환경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번 본판부터 볼게요. 이 사주의 핵심 명은 하늘에 뜬 붉은 태양, 병화일간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계절이 야속하게 뜨겁죠. 여름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대지의 끈적한 열기가 차오르는 이파와 소만, 절기 한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사주를 열어보면 월령, 즉 의뢰자분이 태어난 달의 기운을 장악한 화의 기운이 무려 72, 그걸 또 뒤에서 밀어주는 목 기운이 36%입니다. 온통 뜨거운 기운으로 가득 차서 폭발하기 직전인 극태강 사주죠. 월령이 뭐 단순한 달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태어난 달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내가 태어난 계절에 기후의 환경의 주권을 뜻합니다. 사주 8글자 중 본인의 일간이 뿌리를 내리고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터전인 거죠. 제가 보는 사주 원국의 조우와 격국의 성패를 가르는 건 바로 이 월령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월령이 어떤 오행이 자리 잡고 있느냐, 내가 어떤 계절의 온도를 선천적으로 부여받아 나왔는가 보여주는 이정표인 겁니다. 근데 이분 격국도 4월의 병화의 기운을 그대로 움켜쥔 건록격입니다. 건록은 기본적으로 좀 예의가 바르고 양심적이에요. 근데 본인이 싫어하는 일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고 옳고 그름이 좀 칼같이 선명해요. 창조력도 좋고 언변, 문장력 또한 뭐 좋은 사주입니다. 하지만 건록 특유의 고집이 문제예요.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융통성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성질이 급해. 한번 화가 나면 앞뒤를 안 가리고 물불을 가리지를 않아요. 뭐 뒤끝이 없어서 툴툴 이렇게 털어버리는 건 장점이긴 한데 끈기가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사주 초년기를 보면 해외로 떠도는 건 사주에 이미 나와 있고 고생길도 걷지만 이 사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자수성가 타입입니다. 본인이 판을 짜야 사회적으로 가장 앞선 자리에 앉게 될 팔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그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자가 쫄딱 망했을까요? 소만의 뜨거운 태양이 빛나려면 열기를 부드럽게 빼내어주는 설기가 필수적인데 이 사주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연주와 월주에 지살이 중첩되어 있어요. 지살은 역마살 같은 거예요. 쌍둥이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가볍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존재감 알리고 지식을 팔아서 야금야금 재물을 긁어모으는 역동적인 기운이 의뢰자분의 사주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애기 생겼으니까 그 판을 제 손으로 싹 접더니 겨우 몇 평짜리 좁아터진 구석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부터 운의 흐름이 꼬인 겁니다. 더 결정적인 건 이 사주에는 흑, 즉 식상이 단 한 자도 없어요. 무식상이라는 점입니다. 식상은 표현력, 나를 표현하는 통로이자 이분의 밥줄이었겠죠? 불이 이렇게 거칠게 타오르면 식상이라는 흙으로 덮어서 부드럽게 열기를 식혀주고 그걸 금이라는 재물을 만들어서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 통로가 0이에요. 열기를 뺄 출구가 없으니까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끝을 잘 맺지 못하는 단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분주하기만 하고 마음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서 주변에서 변덕 부린다는 소리 듣기 딱 좋아요. 안 그래도 사주 막 조열에 미치겠는데 하필 고른 업종도 화기운인 패션 장사, 옷 장사였습니다. 거기에 시주에 겁살까지 깜빡이고 있어요. 뺏기고 털리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이거는. 근데 이분이 솔직하고 가식 없는 건 다 좋다? 근데 작은 돈은 아끼면서 큰 돈은 좀 크게 날려먹는 성격 다시 커요. 본인 좀 사치수가 있죠. 이건 본인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본인 사주를 모르고 장사라는 안 맞는 무기를 고른 대가입니다. 이제 안방 얘기 좀 해볼까요?
이분의 일주 병자일주입니다. 본인 뜻하는 천간은 화끈한 불인데 남편 자리의 일지는 차가운 서리 같은 물 자수가 놓여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분 사주가 이렇게 불바다인데 남편 자리랍시고 물 한 방울 툭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발해 버립니다. 남편이 내 사주 안에서 힘을 전혀 못 쓰고 기화되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본인의 열기를 감당할 남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분의 궁합이 아니라 본인의 사주 내에서 뭐 어떤 남자가 들어와도 본인이 승에 안 찬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본인 성격도 한몫하죠. 의심 많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남도 쉽게 나무라고 비난하고 고집이 세서 주변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질투심도 많고 애정 표현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육회살, 양차살까지 덕지덕지 꼈으니 이분 만약 조언했으면 100% 이별 수 있습니다. 이분은 37 이후 결혼해야 겨우 그 액을 면하고 살 수 있는 팔자예요.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도 본인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참 야속하죠? 이 사주는 겉으로 대중을 홀리는 홍염살 도열살을 제대로 깔고 있어요. 밖에서는 화려한 태양인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고 얼음장이야. 이거는 본인의 사주의 극단적인 온도차가 만든 모순입니다. 근데 뭐 이런 나쁜 소리만 들으려고 의뢰하신 건 아닐 거고 지나간 세월 붙잡고 있어봤자 입만 아프고 이제 타오르는 기운을 어디다 써먹을지가 중요하잖아요. 다행히 대운, 즉 10년 주기로 바뀌는 대세의 운줄기가 기가 막히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의 현재 흐르고 있는 대운, 기유대운, 천간의 기토는 폭주하던 본인의 화기운을 부드럽게 해주는 상관이고요. 지지의 유금은 알짜배기 재물을 뜻하는 정제입니다. 정제는 로또 같은 재물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자기가 버는 돈입니다. 드디어 돈이 되는 흙과 금의 길, 식상생재의 흐름이 열린 겁니다. 초년기 고생을 좀 지나서 중년이 되면서 자리가 잡히고 이제 원하는 바를 성취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슬슬 다시 제안 오는 것 같죠? 잡으세요. 콧대 높이시고 기분 좋게 낚아채시면 됩니다. 특히 이분 시주에 학당귀인과 문곡귀인이 아주 예쁘게 앉아 있어요. 이 문곡과 학당이라는 귀인은요, 말 그대로 지적자산을 풍부하게 해주는 최고의 귀인이에요. 특히 남에게 지식을 전파하고 언어와 문장으로 대중을 설득할 때 이 귀인들의 고결한 기운이 극대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을 동시에 열게 만듭니다. 본인의 사주는 기본적으로 뜨거운 열정이랑 사람을 끄는 매력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유통업 같은 장사는 빠지면 안 돼요. 문학, 예술 또는 교육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만 대성할 수 있는 운세예요. 남편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다고 화낼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사주는 남편 덕으로 호강할 팔자가 아니에요. 남편 덕 없어요. 말했잖아. 내 밥그릇 내가 챙겨서 야무지게 군림할 때 비로소 매력이 극대화되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제 눈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올해가 2026년 지나가고 있는 병오년이잖아요. 안 그래도 본인 몸뚱이에 불이 너무 많은데 하늘에서도 큰 불, 땅에서도 큰 불, 쌍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사주가 아주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해예요. 이렇게 기운이 막 쓸데없이 뻗치면 상반기에 막 열정이랍시고 막 의욕이 앞설 겁니다. 뭐라 이것도 되겠네, 뭐 대박 나겠는디 하면서 불나방처럼 들이받고 싶어지겠죠. 그럼 멈추셔야 돼요. 특히 올해는 본인 사주에 돈을 갈취해가는 도둑놈 기운, 도둑놈 기운이라고 할게요. 겁재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겁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본인 재물을 뺏어가려 듭니다. 주변에서 굶주린 도둑놈들이 가득 차서 의뢰 잡은 밥그릇만 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도 쓸쓸한 마음에 쓸데없는 지출이 늘고 사치 부리기 딱 좋은 시기죠. 근데 귀신같이 냄새 맡은 인간들이 옆에서 꼬일 겁니다. 언니 이거 진짜 대박인데 같이 해볼래? 아니면 웬 그럴싸한 남자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유부남일 수도 있어요. 네? 단칼에 자르세요. 곁도 내주지 마시고 올해는 무조건 지갑, 마음의 문도 걸어 잠그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살 좀 먹어가니까 건강도 챙기세요. 이 사주가 타고나기를 잔병치레는 없는데 가끔 화상이나 중풍, 수술수, 칼같이 들어옵니다. 중년 넘어가면서 두통, 비뇨기관 약해지기 딱 좋으니까 평소에 관리 좀 하라는 소리입니다. 아 그리고 특히 자궁 조심하세요. 평소 관리하셔야 돼요. 이 사주는 원국에 임수나 경금이 들어오면은 조우가 해결돼서 만수무강할 수 있는 사주인데 사주 원국에 보면 경금 예쁘게 잘 앉아 있네요. 이 사주 절대 어디 가서 기죽는 나쁜 사주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건물 한 채는 우습게 올릴 만큼 영특하고 깡 따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매력 있는 명조예요. 다만 그 급한 성격 탓에 큰일을 중도에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으니 부디 그 욱하는 성미를 좀 자제하시고 올 2026년은 욕심내지 말고 철저히 본인 분수에 맞게 계획에 지금 세운 대로 방어로 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정확히 새겨두시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의 흐름 완전히 바뀝니다. 집안에서 남편 원망하고 서운해하면서 귀한 기운 허비하지 마시고 본인 커리어 쌓으시면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그것이 더 생산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뢰인만을 위한 기운을 정밀하게 맞춘 개운펄지를 늘 착용하고 다니시고요. 함께 보내드린 형상 개운 지침서 읽으시면서 본인의 단단한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흐름을 바꾸고 진정한 개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필 상단의 형상 스마트 스토어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사주 원국과 타고난 오행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치유와 개운의 기운을 정성껏 담아내겠습니다. 이상 오행 디자이너 형상의 자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